경기가 끝났다. 트로피가 올라갔다. 그리고 질문이 남았다. 안세영은 왜 질 수 없는가? 이 질문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깝다. 경쟁자에게는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하지라는 절망이고 팬에게는 이제는 지는 장면이 상상이 안 된다는 놀라움이다. 2026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은 그 질문을 더 크게 만들었다. 무실세트 우승.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 단순히 강한 우승이 아니라 패배의 가능성을 경기 안에서 점점 지워버리는 방식이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신화를 만들 생각은 없다. 질 수 없다는 말은 언제든 과장이 되고 과장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오늘은 감탄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한다. 안세영이 왜 이렇게 강한지, 무실세트 우승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승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어떤 절대 강자의 공식을 보여주는지 유튜브형 저널리즘 톤으로 장면 중심으로 풀어본다. 이 무실세트로 우승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다. 증명된 건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다. 절대 강자는 재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선수는 단순한 우승자를 넘어 지배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조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상대가 이길 방법을 찾기 전에 이미 질 가능성을 먼저 체감하게 만든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스매시가 강해서가 아니다. 빠르기만 해서도 아니다. 강한 선수는 많다. 그런데도 왜 안세영에게는 질 수 없다는 표현이 따라붙을까? 답은 5가지 조건에 있다. 시간을 훔치는 능력, 리턴의 질로 선택지를 지우는 능력, 흔들림을 리듬으로 되돌리는 멘탈 구조, 상대 맞춤형 운영으로 수정을 함정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큰 경기에서 더 단단해지는 체질.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세트를 내주기가 어려워진다. 흐름이 바뀌려면 상대가 연속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안세영은 상대의 연속을 끊는다. 상대가 지금부터 분위기 탄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분위기의 씨앗을 리턴 한 번으로 꺾어버린다. 세트 우승은 결국 연속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승리다. 결승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득점 장면만 기억한다. 코트를 가르는 스매시, 깃털처럼 떨어지는 드롭, 라인을 핥는 클리어. 그런데 절대 강자의 진짜 무서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장면들에서 드러난다. 상대가 강하게 몰아붙이는 랠리에서 안세영이 하는 선택은 대개 비슷하다. 살려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벌기 위해 띄우지 않는다. 대신 낮게, 짧게, 애매한 위치로 되돌린다. 그리터는 상대의 공격을 끊는 동시에 상대에게 새 결정을 요구한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드러난다. 시간 지배. 배드민턴에서 0.1초, 0.2초는 실제로 승부를 가른다. 반 박자 늦으면 스윙이 커진다. 스윙이 커지면 공이 뜬다. 공이 뜨면 상대에게 공격 기회가 간다. 이 연쇄 반응이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누적된다. 안세영은 바로 그 누적을 만들어낸다. 상대를 한 번 흔드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든다. 상대가 대응하기 전에 피로를 먼저 느끼게 만든다. 피로가 쌓이면 발이 느려지고, 발이 느려지면 선택이 늦어지고, 선택이 늦어지면 범실이 늘어난다. 절대 강자는 상대를 한 방으로 무너뜨리기보다 이런 구조로 무너질 준비를 시킨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결승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다. 두 번째 조건은 리턴의 질이다. 사람들은 안세영을 수비가 좋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리턴이 좋다. 수비는 살아남는 것이고 리턴은 다음을 만드는 것이다. 안세영은 살아남는 수비를 넘어 다음 공격의 설계를 시작하는 리턴을 한다. 결승에서 상대가 강하게 때릴 때 많은 선수들은 안전하게 높게 뛰어 시간을 번다. 하지만 안세영은 가능하면 낮게, 짧게, 그리고 애매한 위치로 돌려준다. 이 애매함이 핵심이다. 상대는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도 공격할까? 한 번 쉬고 다시 설계할까? 그 결정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순간
상대는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소모된다. 리턴이 좋으면 상대의 선택지가 줄어든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공격이 단순해진다. 공격이 단순해지면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해지면 상대는 더 강하게 치려고 한다. 더 강하게 치려하면 범실이 늘어난다. 이게 세트를 갈라놓는다. 세트는 멋진 득점, 몇 개로 갈리기도 하지만 더 자주 범실의 누적으로 갈린다. 안세영은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그냥 기다려서가 아니라 리턴의 질로 상대를 그 지점에 몰아넣는다. 세 번째 조건은 멘탈의 구조다. 무실세트 우승을 하려면 강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필요한 건 흔들리는 구간이 있어도 그 흔들림을 길게 끌지 않는 능력이다. 즉, 흔들림을 위기가 아니라 과정으로 끝내는 능력이다. 안세영이 큰 경기에서 더 단단해 보이는 이유는 감정이 없는 기계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강자의 멘탈은 강한 마음이 아니라 정리된 루틴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연속 득점을 해도 안세영은 갑자기 무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순한 선택으로 돌아간다. 깊게, 낮게, 한 박자 더. 이 단순함은 상대를 미치게 만든다. 상대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고 느끼는데 안세영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는 얼굴로 플레이하기 때문이다. 세트를 내주지 않는 선수는 결국 위기에서 한 번에 뒤집으려 하지 않는 선수다. 상대의 파도를 더 큰 파도로 맞서지 않고 작은 방파제로 흘려보낸다. 그 방파제가 루틴이고 그 루틴이 멘탈 구조다. 결승에서 이 장면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더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공격이 커진다. 공격이 커지면 범실이 나온다. 그리고 안세영은 다시 안정으로 돌아간다. 이 패턴이 무실세트를 만든다. 네 번째 조건은 상대 맞춤형 운영이다. 절대 강자는 고정된 필살기 하나로 지배하지 않는다. 절대 강자는 상대별로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지배한다. 안세영은 상대가 전술을 수정할수록 오히려 공략 포인트가 더 생기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상대가 강하게 치면 낮게 되받아친다. 상대가 앞으로 들어오면 뒤로 밀어넣는다. 상대가 뒤로 빠지면 네트 앞으로 끊는다. 이건 단순히 다양하게 치는 게 아니다. 상대의 도망 루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감각이 생긴다. 바꾸려 하면 할수록 더 걸린다. 전술 수정이 희망이 아니라 함정처럼 느껴지는 순간 선수의 마음은 급해진다. 그리고 급해지는 마음이 다시 범실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한 세트라도 가져오기가 어렵다. 세트를 가져오려면 내 전술이 통한다. 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세영은 그 확신을 계속 흔든다. 마지막 조건, 큰 경기 체질이다. 우승이 많아도 결승에서 흔들리면 세트를 내준다. 큰 무대에서는 긴장 때문에 결정적인 몇 점이 흔들리고 그 몇 점이 세트를 갈라놓는다. 그런데 안세영은 큰 경기에서 결정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반복된 결승 경험, 반복된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체질이다. 7세트 우승은 이벤트가 아니라 상태를 뜻한다. 하루 반짝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이기는 방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팬들이 질 수 없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제 결승 하이라이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멋있는 장면 모음이 아니다. 하이라이트는 증거다. 우리가 절대 강자의 조건을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강한 건숙자도 수식어도 아니라 실제 장면이다. 상대가 기회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기회가 어떻게 잘리는지, 상대가 흐름을 타려 할 때 어떤 리턴으로 끊기는지, 중요한 점수 구간에서 어떤 루틴으로 흔들림이 정리되는지 그 모든 것이 영상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 하이라이트를 첨부한다는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우리가 본 게 맞다는 근거 제시다. 는 영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당신 콘텐츠는 감탄이 아니라 분석으로 올라선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야 한다. 세영이 질 수 없어 보이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이유는 완벽해 보이면서도 계속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선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절대 강자는 단지 이기는 선수가 아니다. 절대 강자는 부족함을 찾는 선수다. 승리에 익숙해지면서도 부족함을 찾고 다음 목표를 설정한다. 상대는 현재의 안세영을 분석하지만 안세영은 이미 다음 버전으로 이동하려 한다. 이 차이가 지배를 만든다. 그렇다면 경쟁자에게 답은 없는가? 물론 스포츠에 영원한 지배는 없다. 다만 지배가 깨지는 방식은 한 방이 아니라 구조로 온다. 상대들이 공통으로 성공시키는 패턴이 생기고 그 패턴이 누적될 때 강자는 흔들린다. 즉, 안세영을 흔들려면 더 세게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을 빼앗기는 구조를 끊고 리턴질의 선택지를 지우당하는 구조를 끊고 루틴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세영이 질 수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 것이다. 조건이 너무 여러 개가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스포츠가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 있다. 절대 강자가 기준점이 되면 모두가 그 기준을 향해 변한다. 강자가 한 종목의 레벨을 끌어올리고 그 레벨이 누적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지금 세계 여자 단식은 안세영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누가 그 기준점을 넘어설지, 어떤 전술이 그 균열을 만들지,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 그 질문이 우리를 다음 경기로 끌고 간다. 결론은 단순하다. 안세영은 왜 질 수 없는가? 2026 인도 오픈 무실세트 우승은 단지 컨디션이 좋았다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우승은 절대 강자의 조건을 한꺼번에 보여주었다. 시간을 훔치는 능력, 리턴의 질로 선택지를 지우는 능력, 끌림을 리듬으로 되돌리는 멘탈 구조, 맞춤형 운영으로 수정을 함정으로 바꾸는 능력, 큰 경기에서 더 단단해지는 체질.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물릴 때 선수는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질 수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 선수가 된다. 그리고 2026 인도 오픈 결승 하이라이트 속 우리는 그 조건들이 어떻게 실제 장면으로 구현되는지 똑똑히 보았다. 우승은 숫자로 기록된다. 하지만 지배는 장면으로 기억된다. 안세영의 무실세트 우승은 바로 그 장면들의 누적이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어떻게 해야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지? 그 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 안세영이 절대 강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